이성준 의원입니다. 신이 없는 국민의힘당 위원들의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개발 이익이 민간에 넘어갔는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전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9,500억 원 돼요. 그중에 성남시가 기부 체납 등으로 환수한 게 얼마냐? 5,500억쯤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든지 개발회사에 넘어간 돈이 얼마인가? 그게 한 4천억가량 돼요. 비율로 보니까 성남이 가져간 게 58%, 민간이 가져간 게 한 42%. 이 정도면 민관 합동 개발에서 공공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 이익을 회수한 것 치고는 많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4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어떻게 개발회사에 고스란히 넘어갔는가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LH가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2005년에 이미 그런 방침을 확정했고 2009년도에 성남시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성남시도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가 경쟁하지 마라. 돈 되는 건 민간에 넘겨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 같은 달에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요. 그렇게 막 압력을 넣고 그런 끝에 LH가 2010년 6월 달에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스란히 민간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1조 원쯤 되는 개발 이익이 다 민간에게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어서 공영개발로 다시 바꾸어냅니다. 그런데 시장의 의지만 갖고 안 됐어요. 성남시 의회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때인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시비를 걸어요. 그래야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안도 반대를 해가지고 예산안에 통과가 안 돼서 준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남 시민들이 왜 공영개발을 반대하는가 압력을 막 넣으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두 사람의 양심적인 시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론에 어긋나게 공영개발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민관 합동개발이 성사가 됐어요. 민관 합동개발은 됐는데 성남시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채발행 기준에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성남시는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을 끌어넣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이에요. 그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게까지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 이익이 너무 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 이익이 크도록 한 데에는 누가 제도적인 길을 닦아줬는가? 박근혜 정부가 그런 길을 닦아줬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대장동에 3대 꽃길이 깔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달에 9.1 대책을 내놓으면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공공이 택지 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민간 개발회사가 얻어갈 수 있는 초과이익이 6%로 제한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만 했어요.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귀속 개발이익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관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꽃길은 뭔가? 분양가 상한제를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달에 주택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 맞죠? 장관 어떻습니까? 예,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꽃길은 뭔가? 개발 부담금의 무력화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무력화시켰는데 당초에 1989년도에 개발이익 환수법이 제정됐을 때는 개발 부담률이 50%였어요. 그런데 98년에 IMF 위기를 맞으면서 이것이 25%로 하향됩니다. 이렇게 쭉 계속되어 오다가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다시 5%로 깎아요. 20%. 그러면서 또 유예를 두는데 수도권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줍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이장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것이 1년 한시적인 것이니까 3년간 추가로 연장하자 해가지고 또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대장동에서는 개발부담금 환수율이 10%에 불과하게 됐어요. 위원장님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 결국 10%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 그 시장이 안 좋았었고 그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감면 제도를 했고요. 그래도 연장이 되고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 회사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해갈 수밖에 없도록 박근혜 정부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탄탄대로를 뚫어주고 거기에 꽃을 뿌려준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걸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상한을 정할 것인가, 이것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뭐 잘 이해했습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